바로 이어서 이번 강의에서는 랜덤 베리어블이 메저러블 펑션인데, 그럼 메저러블 펑션이 도대체 뭔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PPT를 랜덤 베리어블과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 제목의 PPT인데, 이거 일단 보시고요. 이 페이지 보시고, 이 페이지 보시고, 그리고 이 부분은 다룰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일반적으로 샘플 스페이스는 계속 말하지만 샘플 스페이스 두 개가 있는데, 이것들은 집합이다. 샘플 스페이스는 집합이다. 그리고 이 위에서 정의된 시그마 필드가 각각 있다. 그리고 얘만 있으면 그냥 집합인데, 이렇게 있으면은 메저러블 스페이스고, 이렇게 있으면은 probability 스페이스다. 이것까지 아시죠? 촬영이 되고 있는 건가? 되고 있죠. 그래서 메저러블 스페이스는 집합이고, 근데 집합이라고 메저러블 스페이스라는 보장은 없고, 메저러블 스페이스라고 probability 스페이스라는 보장은 없는데, probability 스페이스는 메저러블 스페이스도 된다. 집합이 probability 스페이스라는 보장은 없지만 probability 스페이스는 반드시 집합이다. 이 관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근데 우리는 지금은 현재는 메저러블 스페이스에서만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매핑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뭐 t라고 썼네요. t라고 썼는데 그냥 x라고 쓸게요. 우리는 랜덤 베리어블 x를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이 두 개의 메저러블 스페이스가 있을 때 매핑은 그냥 함수라는 소리, 그냥 매핑, 이렇게 함수라고 생각할까요? 함수라고. 이 x는 뭐 f 샘플 스페이스, f 샘플 프라이스, 이거 이렇게 뭐 메저러블 하다, 이런 용어는 뭐 모르셔도 됩니다. 저도 볼 때마다 까먹는데, 언제 x f 저는 여기서 그냥 f를 이걸로, f 프라임을 이걸로 바꾼 거예요. 그거 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t는 이제 x로 바꾼 거고, 이게 뭐냐면은 이게 똑같은 걸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설명하기 전에 함수 얘기할 때 이것도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이걸 잠시 놔두고, 근데 너무 크게 써가지고 참, 이걸 일단 기억을 하세요. 이거를 일단 기억을 하시고, 지울까 말까.
지우지 맙시다. 이제 이거는 잠시 잊어두고 이제 여기 일반적인 함수 얘기를 할 때 정의역이 있고 앞 강의 들으셨으면 함수는 뭘로 이루어졌다 얘기 아시죠? 정의역이 있고 공역이 있고 정의역마다 정의역의 모든 점은 두 개도 안 되고 하나로만 반드시 뻗어 나가야 되고 공역의 몇 개의 점은 이제 공역의 몇 개의 점은 화살표를 안 받아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함수로서는 정의역의 한 원소가 함수로 가면은 이제 공역의 한 원소로 되는 거예요. 함수로서는 이래요. 함수로서 F는 정의역이라는 집합의 원소를 공역의 원소로 보내는 거지 뭐 부분집합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 F는 함수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정의역의 부분집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A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FA는 뭐냐면은 FA는 정의 자체가 Y인 FA는 정의역이 그러니까 이때 F는 함수가 아니에요. 이때 F는 함수가 아니고 이걸 이제 이미지 오브 A라 그래요. A의 상. 이거는 함수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 집합으로서의 의미인데 집합의 의미. 여기서 F는 함수가 아니라 F 자체가 의미가 없고 FA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FA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고 이제 FA 자체는 Y의 어떤 그건데 FX가 이렇게 적는 게 낫겠네요. FX in Y 어떤 X가 A로부터 온 글씨가 작아서 보일라나 모르겠는데 충분히 보이는 것 같네요. 더 크게 한 번만 더 적을게요. FA는 뭐다? FX. FX는 결국 뭐예요? Y인데 Y들의 모임인데 어떤 모임? 이런 걸 F의 상이라고 합니다. 이미지. 그럼 이때 A가 이거면은 F의 상은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A의 상은 뭐예요? A의 상은 뭐 1, 2, 3, 4, 5, 6이라고 하면은 이때 FA는 그냥 답만 구하자면 FA는 무조건 집합이에요. 원소가 아니라. 근데 얘는 원소 하나짜리 집합이다. 이게 FA고 너무 커가지고 나중에 다시 적을 테니까 이걸 지울게요. 그리고 인버스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함수 F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1, 2, 3, 4, 5, 6 중에 1, 2, 3을 B라고 합시다. 이때 인버스 이미지 오브 B는 FA는 공역의 부분집합이에요. 근데 얘는 정의역의 부분집합인데 어떤 부분집합이냐? X인 X들의 부분집합인데 FX가 B의 원소인 이런 것들의 부분집합이다. 그럼 우리에 의해서 F1B는 F1 1, 2, 3인데
3은 뻗어나가는 게 없고 2는 얘네도 이제 뭐 차례대로 A, B, C, D라고 이름을 주어주면은 1은 A, B로 뻗어나가고 2는 C로 1은 A, B에서 뻗어오고 2는 C에서 뻗어오니까 얘는 A, B, C였다. 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미지 인버스가 이미지랑 인버스 이미지는 인버스 이미지 역상 이제 이미지는 상이고 얘는 인버스 이미지 역상이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뭐 이해가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F 뭐 3의 인버스 이미지는 공집합이죠. 왜냐하면 3으로 뻗어나가는 그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 수업 시간에 굳이 다 증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팁으로 해석개론 서울대 출판사 해석개론에 나온 공식을 하나 적어 드릴 테니까 뭐 관심이 있으시면은 증명을 해보시고 관심이 없으시면 외우실 필요도 없어요. 이 수업을 위해서는 외울 필요도 없는데 하나 뭐 적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없나? 아, 여기 있네요. 이제 인버스 이미지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 같고 이제 AI가 정의역의 부분집합들이고 BI가 공역의 부분집합일 때 이제 합집합의 상은 상의 합집합과 같다. 그리고 교집합의 상은 상의 교집합 안에 포함된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합집합의 역상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정의역에서 x에서 합집합의 상은 상의 합집합과 같고 x에서 교집합의 상은 상의 교집합 안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y 공역에서 얘긴데 합집합의 역상은 역상의 합집합과 같고 교집합의 역상은 역상의 교집합과 같다. 이거는 한번 관심 있으시면 뭐 증명해 보세요. 이거는 이제 해석개론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뭐 집합론에서도 나오는 얘기고 그리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 일단 적어 놓으시고 뭐 스탑해서라도 적어 놓으시고 네, 이제 지우겠습니다. 이제 뭐 메저러블 스페이스니 뭐 랜덤 스페이스가 메저러블 펑션이니 이럴 때 필요한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얘기의 결론은 결국 뭘로 되냐면은 랜덤 베리어블이 메저러블 펑션이란 얘기잖아요. 랜덤 베리어블이 메저러블 펑션이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제 메저러블 펑션이어야 된다. 다시 이제 적을게요. 메저러블 스페이스 두 개가 있을 때 x가 랜덤 베리어블이다. 그러면 x라는 함수는 일단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w가 만일에 왼쪽 샘플 스페이스의 원소면은 xw는 이쪽에 이렇게 되겠죠. 일단 기본은 이거예요. 랜덤 베리어블이든 메저러블 펑션이든 기본은 이 함수의 원소에서 이 함수의 원소로 보내는 함수예요. 근데 그럼 뭐 이 함수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조건 있잖아요. 뭐 x 인버스 이미지 이제 배웠죠? 이제 인버스 이미지인데 x 인버스 이미지면은 뭐 이렇게 원소들이 있을 때 뭐 이거를 처음부터 다시 결국에는 뭐냐면은 여기서는 x는 결국 이게 정의역이고 이게 공역이기 때문에 왼쪽 샘플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고 오른쪽 샘플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x라고 얘를 정의역 공역이라 생각하시면은 얘의 원소들은 무조건 둘도 안 되고 하나만의 화살표가 뻗어 나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같이 가도 되고 얘는 몇 개 안 받는 게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x라는 랜덤 이제 처음 보여드렸던 PPT에선 랜덤 베리어블이 x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 보여드렸던 거에서는 이제 t라고 나와 있는데 t든 x든 결국에는 함수예요. 어떤 함수? 처음 왼쪽에 있는 정의역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함수. 근데 이제 measurable 펑션이면은 이런 조건이 필요하겠죠. 이 말은 뭐냐면은 함수는 이제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도 결국 함수인데 아무 함수나 다 되는 게 그냥 샘플 스페이스에서 랜덤 베리어블이 이제 구체적으로는 실수로 가는 함수인데 아무 함수나 다 된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 함수나 다 된다는 게 절대 아니고 이제 함수는 뭐 그냥 함수는 모든 정의역 원소에서 하나씩 뻗어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measurable 펑션은 그냥 뻗어 나가는 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조건도 추가적으로 만족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조건도 추가적으로 만족시키는 거고 랜덤 베리어블이 왜 measurable 펑션으로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해야지 우리의 이야기가 자연스러워져요. 저번에 시그마 필드를 왜 얘기하냐? 뭐 제가 많이 얘기했었죠. 이것 얘기하려면 저것도 이거 아닌 것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 저것 얘기할 수 있으려면 이것 또는 그것 이거 그리고 저것 뭐 이것의 여집합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왜 그 귀찮은 작업을 다 하냐?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려고. 근데 이것도 왜 이 난리를 떠냐? 결국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싶다 이거예요. 자연스럽게 얘기하는데 이제 뭐 연속형 뭐 uncountable set에 대해서 사실 저도 뭐 잘은 몰라요. 저도 잘은 모르고 확률론 수업도 안 들었는데 uncountable set에 대해서 사실 countable set 또는 finite set은 문제가 별로 안 돼요. 문제가 별로 안 되고 이제 uncountable set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measurable set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수업에서는 당연히 수업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다뤘고 그걸 다루려면은 저기 해석학 수업 다 듣고 와야 되는데
그럴 여유도 없고 교수님도 그런 문제를 안 내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되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다룬다 이런 것까지만 알아두시고 제가 문제가 안 되지만 유한 셋에서 굳이 사례를 만들어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하여튼 measurable set은 뭐다? 그냥 함수기만 하면은 그냥 정의역 원소 하나에서 화살표 하나만 뻗어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뻗어 나가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좀 더 자연스러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조건이 필요해서 measurable 펑션을 얘기하는 거다. 일단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러면은 일단 랜덤 베리어블은 실수지만 실수 얘기로 합시다. 이제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왼쪽 샘플 스페이스를 사람이라고 할게요. 권, 김, 이, 박, 정 이렇게 점점점점 나가는 점점점점은 안 되겠다. 너무 많다. 이제 변수는 김재영. 또 누가 있을까요? 샤피로. 그리고 또 대학원생. 그리고 저희 집 고양이 이름이 노랑인데 이제 노랑이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제 이제 R이 원래는 실수 전체인데 R을 실수 전체라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1, 2, 3이라고 합시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람을 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 교수 2명, 그리고 여기 대학원생 2명, 사람 아닌 대상 하나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나눠서 시그마 필드는 무조건 다 이거 하나씩 포함될 필요 없다 그랬죠. 시그마 필드는 그냥 제 만들기 나름이에요. 일단 이거 공집합 전체 집합 만들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엔 제 맘대로 하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시그마 필드 단원에서 강의했던 최소 단위를 대학원생, 교수, 그리고 동물로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은 빨간색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대학원생 2 이런 시그마 필드를 만들고 싶어요. 교수님 2분, 그리고 이제 노랑이. 그리고 이제 얘를 A, B, C라고 하면은 A, B, A, C, B, C.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최소 단위가 3개니까 결국에는 원소의 개수가 8개인 시그마 필드를 만들 수 있었죠. 그쵸? 그리고 얘는 실수는 1, 2, 3인데 이제 보렐 시그마 필드가 아니니까 그냥 이제 실수에 기반한 어떤 시그마 필드를 만들고 싶은데 공집합, 전체 집합, 그리고 1, 2, 3 1, 2, 1, 3, 2, 3 이러면은 얘도
이제 얘도 이제 결국에는 원소 개수가 8개인 이제 시그마 필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랜덤 베리어블 x가 메저러블 펑션인지 아닌지는 랜덤 베리어블은 얘에서 아까 말했죠. 아까 x는 이런 거였죠. 아까 x는 이거에서 이걸로 가는 거였는데 여기서 이게 r로 바뀐 거밖에 없어요. 이게 r로 바뀐 거밖에 없고 결국에는 x는 집합에서 집합으로 보내는 함수다. 그러면 실제로 보내는 거는 어떤 x는 w에서 어떤 r의 원소 숫자로 보내는 거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보면은 계속 말하지만 계속 강조해서 지루하시겠지만 강조해서 얘기할게요. 함수는 지금 우리는 이런 샘플 스페이스와 이런 이 두 개의 시그마 필드를 미쳤나 보다. 여러분 정정하세요. 정정. 우리는 지금 이런 두 개의 샘플 스페이스와 이 두 개의 시그마 필드를 얻었는데 함수는 이 샘플 스페이스에서 이 샘플 스페이스로 그리고 정의역은 얘니까 오메가에서 함수 이렇게 뻗어 나가기만 하면 함수예요. 이렇게 뻗어 나가기만 하면 무조건 함수예요. 함수로서의 그거에는 없어요. 근데 메저러블 펑션 그리고 메저러블 펑션인 랜덤 베리어블은 모든 함수는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 조건이 여기로 따지면은 여기 이 조건으로 따지면은 이건 거예요. 이건 거. 그 뭐 가로로 적혀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결국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여야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순서대로 제가 어떤 x에서 x를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그 함수를 제 마음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숫자를 밑에다 적을게요.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러니까 x 권순현은 1이다. x 김재영은 1이다. 이런 식인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과연 그럼 이게 랜덤 베리어블이 되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 교수님이지만 그러면은 FR에 속한 임의의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FR은 1, 2, 3, 1, 2, 1, 3 이상이죠. 1을 생각해 볼게요. 1인 FR. 1인 FR이면은 X 인버스 이미지, 그러니까 인버스 이미지 1은 뭐가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이렇게 적으면 안 되지만 그냥 간단하게 1, 2, 1, 1, 1, 1, 2, 3 이렇게 적었는데 X 인버스 이미지 부분집합 1은 권순현, 김재영이 되죠. 근데 이게 첫 번째 이것도 결국은 인버스 이미지라는 건 결국에는 함수니까 이건 부분집합이니까 부분집합에 들어가
부분 집합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벤트고, 이벤트는 시그마 필드의 원소여야 되는데, 우리의 본래 시그마 필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인데, 여기에 권순현, 김정이라는 함수란다. 이벤트가 여기 있나요? 없죠. 권순현 대학원생 2, 김재영 샤피로는 있는데 권순현, 김정이 같이 있는 부분 집합은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은 결국에는 이런 우리가 이렇게 1, 1, 2, 2, 3으로 정한 게 함수로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메저러블 펑션으로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은 권순영, 김재영은 없으니까 시그마 필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지워버리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 이렇게 지워야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둘 중 하나만 있어도 안 되는군요. 왜냐하면은 권순현이라는 권순현 혼자 있는 이벤트가 없고 김재영 혼자 있는 이벤트가 따로 없으니까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뭐가 문제냐, 이제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보면은 저는 이 F를 보세요. 이 F라는 시그마 필드를 보면은 뭐 합집합한 것들은 뭐 최소 단위를 합집합한 거니까 큰 의미가 없다고 치면은, 잘 보면은 A, B, C는 뭘로 구분이 된 거예요? 대학원생, 교수, 동물로 구분이 된 거죠. 이 기존의 샘플 스페이스에서 만들어진 시그마 필드는 결국 보면은 이 집합의 원소, 이 5개의 생명체를 보면은 대학원생과 교수와 동물로 나누고 싶어 했던 시그마 필드인데, 우리 랜덤 베리어블은 이 5개의 생명체를 어떻게 구분했어요? 대학원생 대 교수 대 동물로 구분한 게 아니라 동물은 잘 구분을 했는데 여기 뭐 교수 조교. 그러니까 마치 교수를 대장으로 하는 한 팀 같이 이제 구분을 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의 샘플 스페이스에서 알고 싶어 했던 거는 대학원생과 교수와 동물의 구분인데, 여기서는 교수를 두목으로 하는 한 그룹, 그리고 저기 독립적인 동물, 이렇게 잘못 구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x가 measurable 펑션인 게 굳이 이제 원래는 uncountable set에서 의미가 있겠지만 굳이 countable 아니면 finite set에서도 의미를 찾자면은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은 결국에는 샘플 스페이스의 원소 아웃컴 하나하나를 이제 구별해 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구별하는 거는 뭐 지위, 대학원생 지위냐, 교수 지위냐, 동물 지위냐, 지위로 구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을 키로 구분할 수도 있죠. 뭐 170대인 사람, 170에서 175인 사람, 180에서 185인 사람, 이렇게 뭐 키로 구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국적, 이렇게 구분을 하고 싶은데, 랜덤 베리어블은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연구하고 나누고 싶은 기준을 F에서 잡는다고 봐요.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을 똑같은 카테고리 안에 묶어주는 거를 F에서 했는데, 샘플 스페이스에서 시그마 필드를 만들 때 우리가 이제 사람을 묶어주는 카테고리를 생각을 해놨는데, 과연 그 랜덤 베리어블이 그 카테고리대로 잘 묶었는가 아닌가죠. 우리는 F에서 사람을 지위로 구분을 하고 생명체를 지위로 구분을 하고 싶어 했는데, 랜덤 베리어블은 뭐 이상하게 묶어버린 거잖아요. 지위로 묶어버린 게 아니라 팀으로 묶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연스러운 얘기를 못하게 되죠. 지금 우리가 연구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얘기를 못하게 되죠. 네,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언카운터블 셋에서 좀 더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테크니컬한 문제가 있어서 그걸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생겨난 건데, 굳이 의미를 파이나이트 셋에서도 찾자면 랜덤 베리어블이 시그마 필드에서 사람 샘플 스페이스의 원소들, 아웃컴들을
구별하는 방법을 시그마 필드에서 정했는데 랜덤 베리어블이 그 시그마 필드의 카테고리대로 잘 나눴는가, 그걸 잘 구분했는가, 잘 구분 못했으면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잘 구분을 하고 싶으면은, 시그마 필드에서 구분을 잘 하고 싶으면은 뭐 1, 2, 3 이렇게 구분을 했으면은 잘 구분이 되겠죠. 그렇죠? 반대로 그냥 뭐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1, 2, 3이 아니라 이건 정말 이제 이상적인 케이스인데, 예를 들어 다 1로 랜덤 베리어블 x가 미쳐가지고 다 1로 이렇게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FR은 뭐 1, 2, 3 이렇게 되겠죠. R이 1, 2, 3이니까. 그러면 공집합의 인버스 이미지는 공집합이고 전체 집합의 인버스 이미지는 전체 집합 1, 2, 3은 뭐 2, 3은 받는 화살표가 없다고 쳐도 1만 해도 저기 다 되니까 여기 있죠. 그리고 1의 인버스 이미지도 1의 인버스 이미지가 얘고 2, 3의 인버스 이미지가 얘고. 그러니까 결국 다 1로 구분해도 다 x가 다 1로 보내도 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굳이 이렇게 f를 시그마 필드를 만드는 의미는 못 살리지만 적어도 이런 변칙적인 사례는 만들지 않으니까 얘는 메저러블 펑션이에요. 메저러블 펑션이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너무 구분을 열심히 해서 한 명 한 명 다 구분을 하는 이런 랜덤 베리어블을 만들었으면은 반대로 이제 인버스 이미지 예를 들어서 2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거는 교수님 한 명밖에 없는, 교수님이라는 아웃컴이 하나밖에 없는 이제 샘플 스페이스의 원소가 되는데, 김재영 하나는 여기에 또 없죠. 얘는 여기에 없죠. 그러니까 얘는 이게 아니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랜덤 베리어블이 이상적인 이런 조건보다 좀 뭐라 그래야지? 더 대충 그냥 다 너무 퉁쳐서 아까 같이 1, 1, 1, 1, 1 이렇게 랜덤 베리어블이 실수를 이렇게 우리의 이상적인 조건보다 더 퉁쳐서 보내는 거는 뭐 이상적인 랜덤 베리어블은 아니지만 메저러블 펑션으로서는 지장이 없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권순영과 대학원생은 우리가 구분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김재영과 샤피로는 구분하지 않기로 시그마 필드에서 정했는데, 랜덤 베리어블 이 새끼가 갑자기 우리가 구분하지 않기로 한 똑같다고 생각한 것보다 더 자세하게 랜덤 베리어블이 건방지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더 자세하게 구분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죠.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저러블 펑션이라는 게 뭐 저도 이제 강의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우리가 시그마 필드를 어떻게 시그마 필드에 따라서 뭐 똑같이 보겠다. 권순영과 대학원생은 사람으로서는 다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연구 대상으로서의 지위, 뭐 사회적 지위, 직업으로서는 구분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진짜 어떤 게을러 터지는 새끼가 그냥 모든 걸 구분하기 싫어. 그냥 사람도 구분하기 싫고, 뭐 지위도 구분하기 싫고, 동물도 구분하기 싫어. 그래서 다 더 게으르게 우리의 이상적인 생각, 조건보다 더 게으르게 대충 분류하는 거는 오히려 메저러블 펑션으로서는 그 효과가 있는데,
메저러블 펑션으로서의 지위는 잃지 않는데 구분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가 구분하면은 그건 이제 메저러블 펑션으로서의 역할이 깨지는 거고 메저러블 펑션이 아니니까 걔는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나요? 예. 결국에는 모든 거는 결국 정의로 돌아가면 돼요. 사실 데피니션으로 돌아가면은 다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메저러블 펑션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걸 봤는데 사실 그 부분은 그렇게 막 시험에 비중 있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비중 있게 나오지 않을 거고 그리고 사실 메저러블 펑션을 이거는 지금 인위적으로 시그마 필드를 조작을 해가지고 저렇게 메저러블 펑션이 아니게 한 건데 우리가 다루는 뭐 px 뭐 실수에서 확률을 얘기할 때는 뭐 저렇게는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언카운터블 셋으로 심지어 언카운터블 셋까지 가야지 메저러블 하지 않은 함수를 잡아낼 수 있고 메저러블 하지 않은 함수를 찾아내는 것이 사실 더 힘들대요. 이제 그 부분은 맛배기는 이제 2학기에 열리는 해석개론 2 그것도 심지어 기말 직전에 배우는 마지막 단원인 10단원에서 뭐 교수님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뭐 메저러블 하지 않은 함수에 대해서 맛배기 정도는 2학기에 가서 해석개론 2를 들으시면은 맛볼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실변수 함수론 실에서 각 수업을 들어야지 되고 이제 해석개론 2 중에서도 교재가 이제 마르스텐인 교재 마르스텐인 교재를 다루는 해석개론 2는 아마 이 부분은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다변수 함수 부분을 다룬다고 알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예, 메저러블 펑션은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결국 시그마 필드니 뭐니 이런 거 문제 비중 있게 안 나오고 뭐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겠지만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나중에 이제 뭐 분포, 정규 분포, 뭐 이항 분포, 푸화성 분포 나오는 그쪽 부분에서 고난이도 문제는 나온다. 근데 이 부분도 엄밀하게 알아놓으면 나쁠 건 없다. 좋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